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강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 노무사가 리뷰하는 노무사 노무진 7화입니다. 드디어 드라마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네요. 그렇죠. 드디어 윤재, 편의점에서 일하던 윤재 스토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직업병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병이죠. 그쵸. 질병과 사고의 경계선에 약간 있는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리뷰 네. 시작하시죠. 자, 이제 병원에서 만나고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혼수 상태. 그쵸.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사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탈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산재 아닐까 이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윤재가 내 눈에 보이는 이유인 거죠. 그쵸. 네, 보살님이 이제 뭔가 일을 줬는데 그냥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산재와 관련된 것 같다. 일단은 일하다 쓰러진 거니까 네. 직감적으로 얘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분명히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그랬는데 마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입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짜로 맡아준다는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보통 착수금이나 송고보수를 나뉘죠. 노무사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착수금과 송고보수를 나뉘는데 이제 착수금도 없이 송고보수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살님한테 송고보수 받잖아. 그쵸. 목숨이 성공보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가 커요. 이거 되게. 엄청난 보수죠.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살려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무료로 도와줘야죠. 이거 지금 목숨을 받는데 어디를 여기서 수임료까지 받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보살님이 극대노 하시죠. 극대노 하죠. 그래서 바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좀 보살님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 노무진님께서 수임료 없이 그냥 착수금이나 작성하겠다. 송고보수 없이 진행을 하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사를 시작하겠죠. 담당 노무사로 선임을 해달라고 선임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채용 취소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왜 마트 일을 하게 됐냐. 원래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리모월드 마트라고 하는 마트에 취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보여주죠. 여기 맞죠? 이제 포셀인가? 포셀인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기사 봤었거든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뭐 채용 건강검진까지 다 끝내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채용을 취소한 채용 내정자죠. 그쵸. 채용 내정자들한테 대량으로 채용 취소 통보. 그렇죠. 이게 채용 내정 얘기를 좀 섞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최종 면접에 건강검진까지 통과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출근 날짜가 정해졌는데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부당형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인정받긴 좀 어렵긴 하고 이거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채용 내정을 할 때 이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출근 일까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출근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력서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아니면은 졸업을 연기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그렇죠. 아니면 요양은 이제 질병에 걸렸거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채용할 수 없거나 근로가 그쵸.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채용을 취소하는 게 뭐 가능하다. 네. 아마 이 얘기가 그 윤재의 채용 검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기저질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 나이 어릴 땐 건강검진 잘 안 받잖아요, 안 사실. 받죠. 안 받죠. 채용 전 건강검진을 했다는 내용을 담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것만 엮기 좀 그러니까 채용 내정 취소를 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동료 근로자분 면담을 가기 시작하죠. 왜냐면 좀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회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협조해주기로 했던 동료 근로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실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오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차장이 되게 더운 여름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협조를 해주는데 이분이 근데 보통 동료 근로자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실제로 발벗고 내일처럼 도와주시는 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제 재해를 입은 재해자분과 평소에 친분이 두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죠. 다 얘기해주고 네. 어디서 쓰러졌는지 얘기해주고. 심지어 근데 보통 근무 시간 협조는 잘 안 해줘요. 그렇죠. 원래 퇴근하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퇴근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근처에서 보면서 봐봐라 저런 일을 우리가 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떤 게 힘들고 애로사항은 어떻고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떻고 이렇게 좀 진술을 해줄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해 주는 거는 사실
그리고 근로 시간에 찾아가서 그렇죠. 이거는 조금 쉽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업무 시간에 회사에서 뭐 하시는 나와요. 거예요? 저 관리자분께 네. 이제 걸리죠. 뭐 하시는 관리자분께서 거냐? 나옵니다. 갑자기.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하시는 뭐 말씀이랑 실제로 근로자 아까 네. 그분이 했던 뭐 주차장 온도가 몇 도가 넘고 힘들고 쉬는 시간 없고 이게 좀 달라요. 입장 회사 차이죠. 주장이랑. 입장 차이죠. 실제로 저희가 근데 회사 쪽에 있는 인사 담당자님, 보통 저희는 이제 인사팀 쪽이랑 많이 얘기를 하니까 보통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일을 뭐 안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그분이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안 해본 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랑 실제로 내가 그 했을 일을 때랑. 뭐 한 달, 1년 동안 했을 때는 되게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듣다가 이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노무사님이 확실히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조정 중재의 대명사. 화해, 조정 조정 중재. 그럼요. 예, 노무사의 일이죠.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쓰러졌고, 어땠는지. 이분의 근로 환경은 어땠고, 이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그냥 사실관계 확인처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의미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CCTV 달라. 증거 자료. 증거자료 달라. 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주죠. 안 줍니다. 쉽게 예. 주지 않아요, 이게. 주지 않아요. 이걸 왜 주겠어요? 그리고 사실 줄 예. 이유도 없고. 자 이제 나와서 업무 관련성을 뭔가 입증 자료가 있을까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업무 연관성을 밝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자료가 마땅치 않은 상태예요. 직장 동료분이 아까 그분 같죠? 그쵸. 그분 같은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뭐가 일이 힘들까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걸음수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도 있고 이제 핸드폰 들고 핸드폰으로도 다니시니까. 이제 걸음수가 다 기재가 되니까 이제 하루에 4만 보 25km 와, 25km는 사람이 평균적인 시속이 한 4km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6시간 정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8시간이라 치면은 2시간 빼고 다 걸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런 이제 질병권, 특히 과로나 이런 걸 입증할 때 있어서는 이런 걸음수, 그리고 이제 구글에 보면 타임라인 같은 거 있어요. 그게 기본 설정 값을 꺼두는 경우가 있고 켜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켜둔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했고,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몇 시에 출근했고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가 집에 가는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출퇴근 시간에 대해 간접적인 입증 자료로 그쵸.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켜두세요, 여러분. 켜둬야 됩니다. 다행히 어쨌든 평소에 걸음수 자체를 좀 기재를 해두셨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고 이 해서. 동료분이 진짜 은인이세요. 아, 이런 분 찾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회는 아직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걸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약하죠. 네, 가장 그래서 중요한 증거, 확실한 우리 증거. 견장 TV.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봅니다. 휴게 시간 뭐 얘기를 좀 하고요. 실제로 온도가 막 39도까지 올라가고 습도가 87%면요. 거의 물에 있다고 봐도 돼요. 저 체감 온도랑 불쾌지수 더 상승하고. 이게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그늘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쵸. 근데 습도까지 높게 되면 사실상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휴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되게 시원한 공간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수기까지 가는 시간이 동선이 너무 길어요. 이게 15분 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의사 소견서가 나옵니다. 자, 허윤재 씨고 문제는 이제 병명의 폐색전증으로 나오는데 J269 질병 코드죠. 질병 코드죠. 네, 질병 코드인데 발병일 기재되어 있고 발병에 대한 이제 주치 소견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줬습니다. 온열 질환으로도 폐색전증이 올 수가 있나요? 아, 올 수가 있죠. 왜냐면 열이 많이 나면 기본적으로 탈수가 오죠. 탈수가 올 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숨이 가빠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그렇죠. 그런 탈수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은 좀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그거 자체로 인해서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까지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정리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청소나 카트, 육체적 단순한 청소조차도 심박수가 많이 뛰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가 그쵸. 정말 다르기 때문에 수치가 그 모든 힘듦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은 사실 가서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없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실하게 해내요. 하지만 여론이 안 좋습니다. 행군한 것도 아닌데 왜 탈수? 깜짝 놀랐어요. 이 야박해 요즘에도 회사에다. 곱게 요즘에도 곱게 자랐다, 뭐 몸 관리를 건강을 어떻게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잘랐어,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뭐 지병? 결국에는 뭐 이제 지병 얘기가 나오죠. 네. 아, 직접 근데 결국엔 이 찾아보니까 지병 얘기를 지병이 꺼내려고 있던 나온 것 같아요. 이 날씨엔 지병이 건강상으로 쓰러질 없어야 판이더만. 그렇죠. 평소에 이분이 지병이 있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지병이 없는 건강한 정말 20대 청년이었다. 네, 이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건강검진 자료를 취재해보자고. 건강검진. 사실 저희가 그 질병선제를 신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요양급여 내역과 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 자료예요. 이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제 너무 기본 서류인데. 왜냐면 이분이 수습을 안 했어요. 산재를 딱히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치트키가 있었잖아요. 못 배워가, 그러니까요. 직접 물어보면 돼요. 뭘 건강검진 자료를 봐요. 어디 아프셨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좀 편하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일을 편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보살님, 그래서 보살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너무 지금 치트키로 그래. 일을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건데 좀 해라. 그래서 드디어 건강검진 자료를 보러 갑니다. 건강진단 결과표 나오는데 다 정상이죠. 다 정상으로 나와요. 뭐 혈액부터 해가지고 기저질환, 뭐 폐 관련된 것도 흉부 엑스선에도 뭐 나온 게 없죠. 나온 게 없죠. 폐 색전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 같이 일하셨던 고용주분이 이제 윤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윤재가 엄청 인기가 많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이 뒤집게 되죠. 그렇죠. 윤재 씨랑 이제 이전에 같이 일했던 다양한 동료 근로자 혹은 사용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론이 막 뒤집힙니다.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서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산재가 인정이 되고 뭐 좀 험하게 끝나긴 합니다. 갑자기 인정되고 이제 치맥 먹으러 가죠. 그래서 이번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번 사건도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실제 사례가 실제 사례죠. 모티브잖아요. 네. 여태까지 나왔던 게 거의 다 실제 사례죠. 그렇죠. 전부 다 실제 사례인데 요새 날도 더운데 이런 거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온열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따뜻한 내용의 휴먼 드라마가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나머지 9화, 10화까지 해서 뭐 한 3편 정도 남았죠. 8, 9, 10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8화 리뷰는 다음번 9화가 진행되면은 그때 같이 한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산지놈놈의 강지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